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세무사, 좋은 회계사, 좋은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좋은이 붙으면 좋은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이 뭐 인성이 좋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이 제일 좋겠죠. 직원도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일 잘하는 직원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성격이 좋고 일은 좀 못하는 직원이 좋으시겠어요? 이거는 대표님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세무대리인, 회계사, 세무사 이런 세무대리인도 이제 대표님이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회계사 합격은 2003년에 하고 세무대리인 하는 세무 업무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 사업을 하게 된 거는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때 어떤 세무대리인이 좋을까? 이런 거를 제가 홍보를 하거나 제가 말씀드릴 때, 또는 대표님들이 얘기할 때 들었을 때, 그때 10년 전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다 세무사 사무실은 담당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세무사랑은 통화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신 대표님들을 좀 이렇게 잘 얘기해서 저희 거래처로 잘 땡겼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하고는 뭐 전화를 하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무사를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좀 약간 나이 드신 세무사님들, 뭐 그리고 오래된 세무사님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직원들이 워낙 잘한 직원들도 있겠지만, 또 오래되고 이러면 또 약간 그런 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고 이러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자주 하고 얘기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내 회사의 에러점이라든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훌륭한 직원들인 경우에는 뭐 간혹 보면 세무사보다 더 잘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회계사들이 더 이제 그런 면에서 지식적으로는 더 좋으니까 그런 게 직접 통화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약간 경쟁도 되게 많이 치열해졌고, 세무사들도 가만히 있으면 예전 세무사님들처럼 그냥 직원들이 통화하게 놔두고 나는 안 하고 이러면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세무사님들은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정말 거래처 대표님들하고 자주 통화를 하시고 자주 뵙고 자주 의사소통을 합니다. 직원들도 많이 하죠. 요즘 뭐 카톡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카톡으로 많이 하고 하지만, 통화하고 할 때 어쨌든 대표님들이나 그쪽 거래처 격리 직원분들하고 세무대리인, 회계사, 세무사가 직접 통화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추세랑 다르게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제 좋은 회계사는 절세는 사실 기본이죠. 제가 처음부터 절세 얘기는 안 했던 이유가, 세무대리인한테 맡겼는데 절세 부분을 신경 안 써준다? 이런 거는 정말 말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서 제가 그 부분을 뺐고요. 두 번째로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잘 얘기할 수 있는, 언제든지 컨택이 가능한 이런 세무대리인도 요즘 기본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절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컨설팅, 그게 어떤 컨설팅이냐는 그분의 역량이나 아니면 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적재적소에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무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세무대리인이지만 너무 전천후로 다 알아야 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쟁사회에서 다른 분들보다 다 들려면 뭔가 잘하는 면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 기장 업무 외에도 기장과 더불어서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또는 계속 연락을 자주 취하면서 이 시점에서 대표님한테 필요한 것도, 그게 회사든 아니면 대표님 개인이든, 특히 법인 대표님은 법인의 세금만 챙겨드리면 안 되고요. 개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얼마나 잘 절세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챙겨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컨설팅 측면에서 법인 대표님들한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도 당연히 개인 사업자 절세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요즘은 뭐 절세도 중요하지만, 절세 세금 줄여서 뭐합니까? 그 돈으로 잘 못 모으시고 뭐 딴 거 하다가 날려버리고 이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컨설팅, 재무 설계 이런 부분도 잘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분야까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대리인들이 약간 힘들어지긴 했지만 워낙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금 절세와 더불어서 법인도 커가면서 법인 대표님도 돈을 잘 가져갈 수 있게, 법인은 돈이 많아서 살찌고 있는데 법인 대표님은 가져올 방법이 없어서 빈곤하게 산다, 이러면 법인을 안 하셔야죠. 그런 거를 다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회계사, 세무사, 세무대리 가능하잖아요. 제발 사무장이나 뭐 이런 무자격사들이 하는 이런 데에 맡기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잘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주인인 세무사, 회계사를 잘 만날 수 없다, 이런 거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항상 사무장하고 얘기했어요, 실장하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거기 직원하고 얘기했어요. 그분들도 훌륭하시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직원으로서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자격증을 빌려서 일을 하시는지 그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가 뭐 같이 조인을 해서 해볼까 하고 했을 때 누가 컨택이 와서 제가 찾아뵌 적이 있는데 거기가 사무장이 하는 세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제가 정말 화들짝 놀라서 금방 돌아오긴 했는데 갔더니 구조가 그거였어요. 세무사는 저 구석탱이 정수기 있는데 책상 하나 주고 본인이 사장실을 차지하고 직원들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분 세무사님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분들이 신고를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까요? 당연히 그 세무사님 또는 그 회계사님이 책임을 지게 명의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막 하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해서 명의 빌린 걸로 신고를 당했다 이러면 사실 이분들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신고가 잘못됐다, 뭐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정말 얘기할 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은 연락 두절일 거고요. 세무대리는 내가 이름을 빌려줬긴 하지만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보지는 못해요, 이러면 진짜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무자격사들을 잘 구별을 하셔서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회사의 살림을 맡기는 사람 회사인데 거기에 대표가 회계사인지 세무사인지 아니면 그냥 무자격사인지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하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무책임하세요. 이 회사의 핵심은 매출일 수도 있지만 그걸 얼마나 절세하고 안 새어나가게 관리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인스타를 창업한 대표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를 페이스북에 팔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렸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인스타를 처음 시작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자기는 사업을 해서 매출만 잘 발생시키고 하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사업을 시작한과 동시에 50%가 매출을 일으키는 것 외에 잡무였다. 잡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뭐 경영관리라든지 세무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일을 대표가 해야 됐다.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힘들지만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못 하시겠으면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셔야 되는데 그거를 부자격사한테 맡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까먹을까봐 적어왔는데요. 네. 수수료가 중요하다. 수수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뭐 물건 하나 살 때 수수료도 금액도 따져보고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대리 비용은 법에 정해진 비용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전문 자격사 중에 법에 정해진 요율이 정해진 거는 감정평가사 업무 중에 뭐 국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의뢰받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거고 나머지는 정해진 게 없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뭐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유두리 있게 하잖아요. 네, 세무사 사무실 이 수수료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시려고 비용 싼 데만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정말 최저가로 해주시면서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대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있으시면 그분한테 모든 업체가 몰려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게 이게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 일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오른 거는 다 잘 아시죠? 대표님들도 직원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세무사 사무실의 대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무실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싼 값에 맡기시면 싼 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맡기셔야 되는데 그 적당한 가격은 회사의 업무량 이런 거를 보고 책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일률적으로 뭐 세무대리 보수표 보여주세요 하면 거기 보면 뭐 매출액에 따라서 지장료가 얼마고 조정료가 얼마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는 너무
오래된 또는 구시대적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장료가 얼마예요? 다른 데는 10만 원이라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이 맡기신 업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희가 신고만 해드리면 당연히 수수료는 대표님 원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받는 것보다 더 작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리해주신 그 금액이 틀렸는지는 저희가 검증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아주 싸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장 세무 신고에 대한 수수료뿐만 아니고 요즘은 격리 아웃소싱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외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대기업들이야 당연히 프로그램 시스템 잘 만들고 직원들도 많아서 알아서 안에 내부에 인사, 재무, 세무 다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소규모 중소기업은 사실 격리 직원까지 뽑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격리 직원 한 명 뽑으면 최저임금이 연봉이 2,100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퇴직금까지 한 달치 월급 들어가죠. 거기에 또 4대 보험료 이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직원 한 명 뽑으면 최소 연봉이 2,500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직원을 뽑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직원이 과연 우리 회사의 격리 업무를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신입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런 사람한테 세금 신고 이런 걸 맡기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못 믿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과장님을 뽑았다, 실장을 뽑았다, 대리를 뽑았다. 근데 이분들이 연봉이 3천, 4천, 5천 이렇게 뛰는데 이분들의 연속성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점이죠. 대표님들이 정말 우리 일 열심히 해주면 직원들한테 연봉 많이 주십니다. 사실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근데 직원들이 오래 다니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그 직원이 나가고 나면 우리 회사는 완전 휘청거립니다. 어떻게 하지?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도망가는 직원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대표님은 매출 영업하느라 정신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신세 한탄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라면 세무대리 신고 서비스만 맡기실 게 아니고 약간 외주를 주셔서 세무사 사무실에 격리 직원의 역할을 저희한테 아예 떠맡기시던지 아니면 격리 부장 서비스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용어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격리 직원, 아예 우리를 격리 직원으로 이용하시면 당연히 수수료를 많이 나가죠. 왜냐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드리고 수금 업무라 매일 주고받는 업무, 심지어 이체까지 맡기시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해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높게 갑니다. 그렇지만 세무사 사무실이 폐업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연속성이 있어요. 적어도 저희도 직원이 바뀌고 하겠지만 저는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떠나지 않고 그 업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속성의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격리 직원처럼 아웃소싱을 맡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직원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 직원이어서 아무리 가르치고 하기에도 힘들고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한 거를 대표인 내가 바로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상호작용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맞는지도 모르겠고 작성하는 분도 모르고 보는 분도 모르고 이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격리부장이라고 해서 제가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 중간에 관리자급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신입 직원이 일하는 거를 관리자처럼 봐드리고 대표님한테 보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인 월 기장만 맡기시는 거랑은 서비스가 틀리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여러 서비스가 있구나, 많이 진화가 되는구나. 조금 큰 중소기업도 외주를 많이 줍니다. 특히 외국계는 격리 아웃소싱에서 격리 부분 또는 인사 부분을 외주를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 너무 고전적인 방법만 생각하시지 말고 새로운 영역도 있다는 거, 그게 그분들의 연봉의 2분의 1만 지급하셔도 계속 영속성이 유지된다는 이렇게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장료 몇 푼에 너무 목매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우리 요즘 커피값도 5,000원, 6,000원이잖아요. 사실 기장료 1, 2만 원 깎으시려고 다가 괜히 서로 맘상할 수도 있고 약간 대충 해드리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커피 한 잔 더 사주시는 이런 대표님들한테 직원들이 마음이 더 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가격을 후려쳐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정당한 좀 적정한 가격을 내시고 잘 컨택하셔서 항상 자주 연락하셔서 그게 카톡이 됐든 전화가 됐든 자주 연락하셔서 내가 좋은 세무대리인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정보도 잘 주고받으시고 하셔서 사업에 꼭 도움이 되고 나한테 딱 맞는 직원처럼
세무대리인도 딱 맞는 이런 세무대리인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세무대리인 선택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역, 격리부장 서비스나 격리 아웃소싱이 필요하시면 저희 주소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